네, 제주 지역사회의 이슈와 뉴스를 잇는 시사기획 이슈있다의 윤상보입니다. 먼저 한 주간의 이슈를 짚어보는 이슈 헤드라인으로 시작하도록 하죠. 오늘도 독립언론 IMP터뉴스의 임병도 기자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자, 먼저 오늘 첫 번째 헤드라인부터 살펴보죠. 외국인 관광객이 떠난 후 남겨진 것이라는 제목으로 가져오셨습니다. 예, 지난해 우리나라에서 이 렌터카를 몰다 이제 과태료 처분을 받은 외국인 10명 중 6명이 예. 과태료를 내지 않고 출국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예. 이 경찰청 자료에 따르면 이 외국인 렌터카 이용자의 미납액이 한 13억 6천만 원 정도 되는데요. 이 국적별로 살펴보면 중국인이 가장 많았습니다. 예. 지난해 중국인에게 부과된 과태료가 총 따져보니까는 한 3,201건이고요. 예. 부과액은 1억 7,738만 원으로 단연 1위였습니다. 2위는 미국인으로 이제 813건으로 4,561만 원. 3위는 우즈베키스탄인 409건 2,282만 원이었습니다. 예, 중국인이 단연 많을 수밖에 없는 거는 그만큼 관광객이 또 많이 오는 이유도 있을 그쵸. 것이고, 자, 뭐 해외에서 운전해 보신 분들은 아실 텐데 신호책이라던가 여러 가지 다른 부분들이 많이 있다 보니 과태료를 부과받게 되는 경우들이 있죠. 제주에서도 상당히 많은 모양이네요. 예, 그렇습니다. 2022년 국정감사에서 나온 자료인데요. 이 제주에서 외국인이 교통법규를 위반해서 이제 과태료가 부과된 건수가 한 2,238건입니다. 예. 미납 건수는 1,418건으로 한 이때도 보니까 미납률이 한 63%, 10명 중 6명은 과태료를 내지 않고 이제 출국한 것으로 이제 나왔는데요. 예. 이 주요 교통법규 위반 항목을 보니까는 이제 뭐 신호 위반, 속도 위반, 그리고 중앙선 침범, 그다음에 주정차 위반 등이었습니다. 아니 근데 과태료 징수율이 이렇게 높지 않은 이유도 있을 것 같은데요. 우선 이제 기본적으로 과태료는 운전할 때는 알 수 없고, 그렇죠. 보통 이제 운전을 하고 난 다음에 한 며칠 지난 다음에 이제 고지서가 이제 우편으로 발송이 되잖아요. 예. 뭐 내국인의 경우 이제 운전면허증 우리가 기재를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기재된 면허증 주소로 이제 나오는데 렌터카의 경우는 일단 업체로 발송이 됩니다. 그래서 업체에서 이 고지서를 받은 후에 그 예. 시간에 누가 운전했는지 좀 찾아갖고 그 운전자에게 이제 청구를 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근데 요새는 또 업체에서 그 경찰청에 과태료 관련 사이트가 있습니다. 거기 예. 보면은 렌트 운전자 변경이라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뭐 업체에서는 분명히 이제 렌터카를 대여해줄 때 운전면허증을 확인하니까는 예. 그거를 이제 입력을 해서 그 운전자에게 직접적으로 고지서가 나가게 하는데, 근데 외국인은 이게 불가능하잖아요. 그렇죠. 왜냐하면 이제 운전면허도 국제운전면허증이고 주소지도 이제 외국으로 돼 있으니까는, 그래서 과태료 부과 자체가 굉장히 어렵다고 합니다. 그래서 과태료가 또 부과될 즈음에는 이미 예. 또 출국한 상태라서 과태료 미납률이 높다고 합니다. 예. 아니 그러면은 그렇다고 해서 이 뭐 내지도 않고 그냥 가버리고 끝나버리면 안 될 것 같고, 그 징수율을 높일 방법은 뭐가 있을까요? 미국의 경우는 살펴보면은 이제 미국에서 렌터카를 빌리면은 이제 크레딧 카드를 반드시 요구를 합니다. 신용카드. 예. 그리고 디파짓, 그러니까 보증금을 또 이제 요구를 합니다. 예. 그래서 만약에 이제 렌터카 이제 그 대여 기간이 끝난 다음에 뭐 과태료나 주정차 위반 티켓이 날라오면은 그 신용카드나 그다음에 이제 보증금에서는 차감을 하거든요. 네네네. 근데 원래 제주에서도 이렇게 렌터카에 관련된 보증을 받아야 되는데 이제 예. 그 국내 내국인 같은 경우는 이제 신용카드로 모두 다 계산이 되고요. 예. 그다음에 또 다른 한편으로는 이 출입국 사무소와 연계를 해서 만약에 이 외국인이 과태료를 납부를 해야 된다 이런 그 상황이 뜨면은 이제 예, 출국하기 전에 모두 납부한 후에 이제 출국할 수 있게 이런 시스템이 연계되어 있으면 참 좋은데 아직까지는 그게 돼 있지 않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 그리고 이제 제가 취재를 해보니까는 제주 렌터카 회사 대부분이 이 국제 운전면허증으로는 아예 렌터카를 대여해주지 않는 것으로 조사가 됐어요. 예. 뭐 이런 경우 이제 과태료 먹튀라는 이른바 이제 그 과태료를 내지 않고 출국하는 거는 원칙적으로 막을 수는 있겠지만은 예. 제주가 이거 관광산업이 주잖아요. 그런데 그렇죠. 예. 뭐 외국인이라서 렌터카를 대여하지 못한다. 이거 굉장히 부정적인 이미지를 줄 것 같아요. 예를 들어 만약 한국인이 해외에 갔는데 너 외국인이라서 렌터카를 해주지 않을 거야. 이런 얘기를 들으면 참 기분이 좀
바뀔 것 같아요. 돈 내고 놀러 갔는데. 그렇죠. 그러니까 저도 외국을 좀 많이 다녔는데 제가 뭐 한국인이라서 렌터카를 못 빌려주겠다는 말을 단 한 번도 들은 적이 없어요. 네. 그렇기 때문에 뭐 외국인이라서 렌터카를 빌려주지 않겠다보다는 뭐 보증금 제도나 신용카드 그다음에 출입국과 연계된 어떤 이런 시스템을 먼저 구축하는 것이 우선인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이렇게 많은 줄 몰랐습니다. 자, 두 번째 헤드라인 살펴보죠. 다시 돌아가는 것에 대한 조건이라는 제목이네요. 자, 의대 정원을 둘러싼 갈등이 이제 해가 넘어갔습니다. 벌써. 예. 그래서 제주대 의대 정원이 이제 저희가 이제 늘어났지 않습니까? 이걸 예. 다시 이제 돌아간다 이런 얘기인데요. 교육부가 이제 의대생 복귀 및 의대 교육 정상 관련 브리핑을 했어요. 그래서 2026학년도 이제 내년도 이제 의대 모집 인원은 올해와 다르게 2024학년도 의대 정원, 그러니까 기존에 조정하는 그 예. 정원으로 조정하는 방안이 발표됐는데 원복이네요. 예, 그렇죠. 이제 뭐 다시 돌아가는 건데 다만 이 방안이 의대 협회에서 계속 요구했던 거거든요. 예, 이제 예. 교육부가 전격 수용한데 전제 조건이 있습니다. 3월 말까지 의대생들이 이제 복귀하는 조건이에요. 예. 만약에 그러면 의대생들이 3월에 복귀를 하지 않으면 어떻게 될 거냐 그랬더니 뭐 26학년 모집 인원을 이제 다시 이제 지금처럼 하겠다 뭐 이런 예. 어떤 협박성이냐 뭐 이런 걸 두고 굉장히 말들이 지금 많습니다. 처단이란 단어는 없었죠. 네, 그렇죠. 예. 의대 관련해서는 이게 도대체 뭐 하자는 건지 모를 정도로 정부가 계속해서 혼선을 빚고 있는 상황인데 수험생들은 여전히 혼란스러울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그러면 제주대 의대 정원 뭐 이것도 다시 원복되는 겁니까? 예, 그렇습니다. 원래 제주대 의대 정원이 40명이었거든요. 예. 근데 정부의 이제 의대 정원 증원 발표 이후에 이제 100명으로 늘리려고 했다가 이거 너무 많다 그래갖고 이제 조정을 해갖고 한 50%. 그래서 이제 30명이 늘어났고 그래서 올해 2025학년도에는 이제 70명인데 이제 정원에 2명이 포함되었고 예. 72명이 이제 올해 이제 신입생으로 입학을 했습니다. 예. 근데 이제 교육부 발표에 따라서 또 이제 내년에는 70명이 아니라 이제 다시 40명은 되는 거죠. 근데 이렇게 바뀌면은 사실 그렇죠. 의대 그 입학이라는 게 한두 해 갖고 되는 게 아니잖아요. 예. 굉장히 수험생들은 혼란스러울 수밖에 없는데 네. 지금 제주대 의대생들의 어떤 수강 신청 현황을 보니까는 뭐 의대는 보통 예비 의예과라고 있고 또 본과가 있지 않습니까? 의학과. 예. 근데 이걸 다 통틀어서 10명이 안 된대요. 하여튼 뭐 아직까지 여전히 복귀가 안 되고 있다는 거죠. 그리고 또 올해 신입생 한 72명은 대부분 수강 신청을 했는데 예. 휴학에 이제 동의하고 있다고 합니다. 아, 네네네. 참 깝깝합니다. 보고 있는 입장에서 그리고 사실은 누구나 아플 수 있기 때문에 누구나 당사자가 될 수도 있는 문제라서 굉장히 심각한 문제인데 지금 아까 얘기하셨듯이 의대생의 복귀 조건이 지금 달려 있습니다. 원상 복귀하겠다는 것도. 그러면 복귀할 가능성은 있어 보입니까? 아까 뭐 휴학 얘기도 하시던데. 학생들이나 이제 전공의들이 복귀한다고 단언하기가 지금 굉장히 어렵습니다. 예. 일단 의사협회가 의대교육 정상화 방안에 대해서 이 기존 입장을 바꾸지 않고 고집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뭐 일단 의대 정원 문제뿐만 아니라 현재 진행 중인 이제 의료 개혁 논의를 이제 정부는 이제 스탑을 하고 같이 다시 논의를 해야 된다 이렇게 이제 주장을 하고 있고 예. 또 이제 여기에 덧붙여서 정부 발표에 반발해갖고 아예 2026년도 의대생 신입생은 단 한 명도 뽑지 말자. 예. 이렇게 지금 주장을 하고 있어요. 그래요. 근데 이제 뭐 여러 얘기들이 어떤 집단이나 계층 간에 이제 얘기가 나올 수 있지만 문제는 이게 지금 해가 넘어가고 있거든요. 그러면 그 피해는 고스란히 우리 국민들이 받고 있는데 도대체 이 국민들의 이 피로감과 고통이 언제쯤 해소될지 그 해법은 언제쯤 나올지 참 관심이 주목되고 있습니다. 예. 전국이 여전히 혼란스러운 상황이라 지금 굉장히 중요한 문제인데 참 예전에 우리 그 동네 구멍가게 얘기 많이 했었지 않습니까? 구멍가게도 이렇게는 안 하겠다라고 얘기를 할 정도의 좀 정책들, 설익은 정책들과 또 거기에 대한 반발이 좀 오가고 있는 상황인데 근본적인 것 좀 봐줬으면 좋겠습니다. 아픈 사람들은 서럽죠. 예. 자, 임병두 기자와는 여기서 인사 나누죠. 이슈 헤드라인 함께 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시사기획 이슈 있다. 이번엔 이슈 토론으로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함께 이야기 나눠주실 분들 소개해드리도록 하죠. 고광철 국민의힘 제주시갑 당협위원장께서 나와주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네.
자, 그리고 박원철 더불어민주당 제주도당 부위원장께서 자리해 주셨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예. 네. 자, 두 분 스튜디오에 모신 거는 꽤 오랜만인 것 같고요. 바쁘게들 지내고 계신 거는 알고 있는데 네. 오늘 할 얘기가 많아서 여기로 가름하고 바로 좀 이슈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중산간 정책과 관련된 이야기가 좀 최근에 제주도 내에서 이슈가 많이 되고 있어서 오늘 제주 현안을 좀 이야기해 볼 텐데요. 지난달에 제주 애월읍 중산간 지역의 한화그룹이 지금 추진하고 있는 대규모 관광단지 건설 사업에 대해서 전략환경영향평가가 조건부 동의로 통과가 됐습니다. 다만 이제 또 도의회에서는 관련된 조례가 있었는데 이게 좀 상정 보류되는 일이 있었고 그만큼 좀 이슈가 좀 뜨겁다는 얘기가 될 것 같습니다. 일단 지금 뭐 그 전략환경영향평가가 조건부 동의로 통과된 것에 대해서는 결과를 보시면서 어떤 생각이 드셨는지 일단 좀 박원철 부위원장님께서 아까 말씀 주셨던 대로 도에서는 아마도 이 사업에 대해서 추진 여지가 좀 있는 것 같아요. 도에서는 네, 지금 MBC에서 기획 보도를 하시고 계신데 말씀 주셨던 대로 전략 환경 영향 평가가 조건부 동의됐다라는 그 전에 사전 환경 영향 평가 협의회라는 게 구성토록 명문화되어 있는데 예. 도에서는 관행처럼 대면 회의를 하지 않고 수시로 할 수 있다는 근거와 서면으로 제출받을 수 있도록 했다. 그래서 문제가 없다라는 입장이고 이게 되게 중요한 그 사전 영향평가 협의회가 예. 중요한 역할을 하도록 돼 있는데 왜냐하면 사전에 전략 환경 영향 평가를 하기 이전 단계에 예. 각계의 전문가들 그리고 시민 대표들로 구성되도록 회의됐거든요. 예. 그렇다라고 한다면 여기에서 소위 얘기하는 환경 영향 평가 초안 가이드라인이라고 해야 되나요? 뭐 그런 구성토록 해서 수질이라든지 대기 환경이라든지 아니면 계획의 입지 적정성 문제를 먼저 이 초안에 담도록 하는 내용을 네네. 하거든요. 이래서 사업자한테 통보를 하면 사업자는 그걸 근거로 해서 환경영향평가 초안을 작성해서 환경영향평가 자문위에 제출토록. 근데 자문위에서는 아까 말씀 주셨던 대로 뭐 통상적인 거죠. 뭐 용수 공급원을 어떻게 할 것인지, 예. 상수원을 어떻게 할 것인지, 아니면 뭐 지금 현재 그 지역에 해당 농어촌 민박들이 산재해 있는데 거기서 상생 방안은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해서 좀 다시 반영해서 환경영향 평가를 하도록 이렇게 했다는 것 자체는 지금 도에서는 추진 의지를 갖고 있는 게 아니냐, 우선은 그렇게 보여요. 지금 굉장히 의미심장한 말씀하셨는데 사실 도에서는 신청이 들어오면 절차대로 진행하는 것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지 우리가 하고 싶다라는 얘기는 안 하지만 이제 부위원장님 보시기에는 도에서도 네. 좀 의지가 있어 보인다는 말씀. 저는 그렇게 봐요. 네, 네. 지금 나온 결과 보시면서 어떤 생각이 드셨는지도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네, 일단 뭐 아까 박원철 부위원장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이거는 뭐 하나만의 의지는 아닌 것 같고 예. 도에서 적극적으로 이제 힘을 실어주는 모양새로 가는데 사실 이 해당 사업 자체가 애초부터 이제 논란과 쟁점이 많았죠. 특히 예. 이제 그 300m 이상의 중산간 지역 개발 제한 구역에 지금 사업 부지가 문제가 됐고 애월읍 상가리 17-5번지 일대가 지금 제주도가 이제 환경 및 경관 보존 지역에 포함돼 있고 중산계 개발에 대한 강력한 규제를 받고 있는 지역이거든요. 그렇죠. 예. 특히 여기는 이제 지하수 자원 특별 관리 지역에도 포함돼 있습니다. 그것 때문에 처음부터 이제 논란이 많았고 이게 이렇게 이제 제주도가 이 보전의 중요성을 강조하면서 이게 민간 사업자로 하여금 예. 대규모 개발 사업을 지금 용인해주는 꼴이 됐다. 그래서 처음부터 이제 지난해 저희 국민의힘도 뭐 이렇게 논평을 내서 말씀드렸지만 예. 왜 이렇게 우영훈 도정이 이제 하나에 대한 이 특혜를 자꾸 주려 하는가. 그래서 그런 시비가 지금까지 계속 되고 있는 것 같고요. 예. 그래서 이제 왜 이렇게 오영훈 도정이 이제 하나 개발 사업에 집착하는 모양새라고 도민사회에 지금 비춰지고 있기 때문에 이게 좀 문제가 되고 있는 것 같고 지금 전략 환경 평가 같은 경우도 사실 어떤 정책이 있으면 민간 개발 사업자가 예. 또 정책에 맞춰서 그거에 맞게끔 사업을 진행해야 되지 오히려 민간 사업자들이 하고자 하는 예. 방향에 도가 맞춰가는 그런 느낌이 좀 들고 그러니까 있거든요. 여기에 대해서 이제 오영훈 지사는 어떻게 해명을 했냐면은 그 애월 포레스트 부지가 2015년에 고시했던 지구 단위 계획 구역 지정 제한 지역에 해당하지 않는다. 그리고 현재 지금 절차들이 진행되고 있고 오히려 더 그 제한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절대 특혜는 아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근데 좀 특혜성이 있다라고
이제 추정이시겠지만 하시는 거죠. 뭐 지난해 이제 행정감사 당시에도 예. 그 민주당 이승하 의원께서도 지적한 바 있죠. 그러니까 오라 개발단지는 안 되는데 예. 이렇게 하나 이게 에어 포레스트 사업 골프장이 없기 때문에 예, 이제 예. 관광형 유지원지 개발은 가능하다고 했지만 예. 뭐 일련의 과정이 보면 이승하 의원님도 납득이 안 된다는 그런 말씀을 주셨었어요. 그래서 예. 본인의 지역구인 오라 관광단지와 형평성이 맞지 않다. 않는다. 그런 민주당 의원님께서 그런 지적을 하신 바가 예, 있기 예. 때문에 이게 이런 여러 논란이 충분히 해소되지 않은 상황에서 일단 전략 환경 영향 평가 자문위가 이제 조건부 동의로 승인을 해준 결과가 나왔는데 예. 이게 하나가 이제 요구 사항을 좀 반영해서 최종 보고서를 이제 도에 제출한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근데 이 보안 내용도 보면 뭐 객실 1090실에서 이제 뭐 1060실? 겨우 30실 정도 줄이는 예, 예. 그거고. 그 부분은 그 지금 전략 환경영향평가 자문위에서 객실 규모를 축소하는 게 어떠냐 의견을 예. 주신 거고요. 그거는 정리를 하고 아까 위원장님 말씀 주셨던 대로 지난 도정에서는 이를테면 평화로, 남조로, 설록도로 이게 제주를 사각으로 보시면 되고 그 위쪽에는 379제곱킬로미터이지 거기는 절대 개발 불가능한 지역으로 지난번 이제 우리 미래비전 용역에서 그렇게 반영이 됐고 예, 예. 그 밑 중간지대가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그 지역에 더더욱 더 요건 뭐 지금 의회에서 상정 보류가 돼 있긴 합니다만 그 지역의 지구 단위 계획 변경을 할 때 그 지역을 더 도의 입장은 더 개발 제한을 하겠다. 예, 단지 예. 국제적 기준에 맞게 관리를 하겠다. 근데 문제는 그 지역에 골프장과 스키장을 제외한 지역은 지구 단위 계획을 통해서 관광단지 개발을 할 수 있도록 하거나 첨단단지를 할 때는 좀 관리해야 되는 게 아니냐. 이런 취지로 지금 도에서는 설명하고 있는 것이고요. 예, 예. 지금 뭐 좀 앞서간 내용일지는 모르겠지만 지금 전략 환경 영향 평가라고 하는 것은 계획의 적정성, 입지 타당성을 보는 전 단계라고 보시면 좋고요. 향후에 아마 사업자가 앞으로 환경영향 평가를 하겠죠. 최소한 한 14개월, 16개월이 소요되도록 명시가 되어 있는데 예. 이것들은 아마도 제가 볼 때는 다음 의회에서 결정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 그런데 문제는 지금 지구 단위 계획 변경 동의안이 의회에 반드시 동의 사항이기 때문에 예. 의회에서 지금 어떻게 판단을 할지 그래서 그 계획과 연동될 수밖에 없다. 그래서 아까 말씀 주셨던 대로 위원장님 말씀 주셨던 대로 정말 심도 있는 논의가 필요한 부분이고 저는 또 하나 덧붙이자면 가장 우려스러운 대목은 지금 도에서 얘기하는 대로 379제곱킬로미터 이외의 지역을 한 230km 제곱킬로미터 되나요? 예. 여기를 국제적 수준에 맞게 관리하겠다라는 취지 자체를 잘못 오인하면 예, 예. 골프장과 스키장을 제외한 이를테면 제2공항 인근 부지를 거기가 지금 대단히 토지들이 많은데 거기까지 되어서 지난번에 우리가 논의되어 완전 제주도에 큰 문제가 되었던 무분별한 투자 유치로 인해서 제주 지역이 난개발되거나 부분별한 부동산 개발로 인한 여러 가지 폐허들이 예, 나타날 우려가 있기 때문에 아마도 의회에서도 이거 굉장히 신중하게 돼야 되겠다. 이게 단지 이 사업 하나 문제만이 아니라 제주에 미치는 영향이 너무나 크기 때문에 이거 다시 한번 알겠습니다. 의회에서 심의해야 되겠다. 그래서 예. 한번 상정 보류한 걸로 저는 판단하고 있어요. 자, 이거 조금만 더 세세하게 말씀드리면은 도의회에서 상정 보류된 거는 일단 도의회 상임위는 통과가 됐고요. 네. 예, 통과가 됐는데 이제 이상봉 의장이 직권으로 이 부분은 더 심도 있는 논의가 필요하다라는 의미에서 보류를 좀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얘기가 자연스럽게 그쪽으로 넘어갈 것 같은데 지금 아까도 언급이 됐었는데 원희룡 지사 시절에 이제 만들었던 가이드라인이 있단 말이죠. 네, 그렇죠. 그때 그 원희룡 지사도 이제 본인의 가장 큰 이제 업적이라고 예, 평가하죠. 그렇게 얘기를 네, 네. 한 바가 있었습니다. 저도 개인적으로 이제 원희룡 라인이라고 불렀었는데 그 선을 그러세요? 갖다가. 네. 근데 다만 그 전에 세워놨던 사실 그 당시에도 이게 조금 더 강화할 수 있는데 왜 안 하느냐 뭐 그런 논란이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이제 통과가 됐었던 부분이었었는데 그 당시에 그 보전 정책 자체가 지금 오영훈 도정에 와서 후퇴하는 것 아니냐라는 논란이 아마 여기에 좀 핵심이 될 것 같거든요. 이 부분에 대한 생각을 좀 여쭤보면 어떨까요? 그러니까 지금 오영훈 도정 2040 도시 기본계획 관리 방안에서는 해발 300m 이상은
철저하게 이제 중산간 보존이 원칙이라고 예. 지금 되어 있는데 아까 뭐 말씀 주셨듯이 그 기본 계획은 그렇게 하면서 최근에 이제 그 도시 지역의 지역 지구 단위 계획 변경 지정 변경을 추진하다가 지금 이상봉 이사님께서 지금 본회의에서 보류시켰던 건데 예. 그래서 그 원희룡 도정 때는 그래도 뭐 그때도 뭐 단계발에 대한 뭐 비판도 많았습니다만은 기본적으로는 보전이 원칙이었거든요. 예. 근데 지금 이제 오영훈 도정은 이게 말만 이제 보전을 강조하고 규제를 뭐 강화한다고 했는데 예. 이거하고는 배치되는 게 지금 에월 포레스트 사업이거든요. 그러면서 원래 강력하게 규제돼야 돼 300m 이상의 지금 1구역을 예. 완화시켜 좀 개발 사업이 가능하도록 하는 2구역으로 좀 변경하려다가 지금 도의회에서 지금 멈춰 있는데 이게 민주당 소속 이상봉 이사님께서 지금 보류 이거는 좀 더 예. 고민해야 된다. 예. 그렇게 그 멈췄는데 부분과 관련해서 그래서 잠시만요. 마무리하고 좀 네네. 드리겠습니다. 그런 평가가 나오는 그런 부분이 있는 것 같고 예. 사실 그 예전에 이제 좀 대표적으로 이제 원희룡 지사 있을 때 그 송악산 예, 예. 그때 이제 송악산은 송악산 일대 예. 유원지 추진하다가 원희룡 도전 때 이제 이거를 무산시켰거든요. 예. 이게 송악산 그쪽도 보존돼야 된다면 아마 요 사례하고 비교되면서 아마 오영훈 도정이 좀 제주도 어떤 환경과 자연에 대한 그 인식이 좀 후퇴한 거 아니냐 그런 평가가 나오는 것 후퇴하고 같다고 있다. 생각합니다. 잠깐 반론 기회 드리고 넘어가겠습니다. 반론이라기보다도 예. 좀 설명을 좀 해야 될 것 같아요. 예. 그러니까 송악산 유원지 개발 사업은 당시 제가 환경도시위원회 위원장이었습니다. 사실은 제가 부결시켰습니다. 그래서 그 이후에 원지사의 송악선언이 나오게 된 거고요. 도의회 최초 사례였었죠. 환경영향평가 그렇습니다. 부결 네네. 사례가. 예. 지금 원희룡 도정의 개발 정책과 오영훈 도정의 개발 정책을 비교해 주시면서 예. 오영훈 도정의 개발 정책보다 후퇴한 게 아니냐 말씀을 주셨는데 이건 좀 설명이 좀 필요할 것 같아요. 사실은 그때 논란이 많았었고 제가 당사자였기 때문에 예. 2014년 원희룡 도정이 출발을 하면서 그 이전에 무분별한 개발 투자 유치로 인해서 상당히 몸살을 많이 앓았던 시기였습니다. 그래서 원희룡 도정이 취임하면서 미래비전 연구 용역을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당시에 제주도 종합개발계획이 10년 단위 계획으로 시행되고 있었는데 미래비전 용역을 시행하면서 제주도 종합계획에 반영하겠다. 이렇게 해서 17억짜리 용역을 했었고요. 물론 그거 다 여러 가지 이유는 많겠습니다만 그때 어떤 앞으로 투자 유치와 관련돼서는 체크리스트를 만들겠다. 10개 분야의 한 62개 과제에 대해서 체크리스트를 만들어서 이 투자와 관련된 것은 엄격하게 좀 심사를 하겠다. 뭐 여러 가지 말씀을 했지만 그때 가장 중요하게 다뤘던 건 뭐냐면 사업의 타당성 검토가 우선시 되었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래서 예, 잠깐만 근데 이게 말씀드릴게요. 이게 너무 여기서 중요한 이제 내용이기 얘기가 좀 때문에 아니 이거는 왜냐하면 짧게 좀 정리 부탁드리겠습니다. 네네 짧게 정리하겠습니다. 그래서 사업의 타당성을 먼저 검토하기 시작을 하면서 좀 아이러니하게도 그렇게 하면서 원희룡 도정 때 투자 유치는 단 한 건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오영훈 도정 들어와서는 사업의 타당성도 중요하지만 입지의 타당성도 매우 중요하겠다. 그래서 두 가지 검토를 하겠다고 해서 지금 계획되고 있는 것이고요. 물론 뭐 여러 가지로 볼 수는 있겠으나 제주도의 여러 가지 지역 경제와 아니면 어떤 첨단 산업 유치라든지 이런 면에서 종합적으로 검토한 단계에 가고 있지 않나. 그래서 제주도민들이 좀 더 심도 있게 검토가 필요하다. 그래서 아마 의회에서도 이건 정말 검토가 필요한 사안이 아니냐. 그렇게 해서 지금 보류되어 있는 상태다. 저는 알겠습니다. 그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면 지금 제가 드렸던 질문, 그러니까 오영훈 도정이 이제 이건 뭐 비교는 아니고요. 그러면 중산간 정책과 관련해서 그래도 좀 후퇴한 거 아니냐라는 또 일부의 지적은 있는데 그 부분은 동의를 못 하시는 부분. 아니 글쎄 그거는 어떻게 보느냐의 문제인데요. 제가 아까 서두에도 말씀드렸지만 원희룡 도정의 가이드라인 정책은 남조로 평화로 살록도로 이렇게 사각화시켜서 이 379제곱킬로미터에 대해서는 정확히 관리를 하겠다. 근데 이 완충 지역이라고 할 수 있는 지금 말씀드린 이 구역에 대한 정확한 개발 가이드라인 자체가 없었어요. 그래서 당시에 오락관광단지라는 그런 어떤 여러 가지 그 사업 형태들이 나타났었고, 물론 추진은 안 됐었습니다만, 그러면 이 다음부터는 우리는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해서 다시 한번 도에서 검토를 해서 의회에 제출한 것이고, 거기에 물론 한화에 특혜를 주는 거 아니냐 여러 논란 속에서 이 논란은 도정이
책임지고 저는 해결해야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자, 근데 두 분 다 지금 사업자의 의지도 강하고 또 도정의 의지도 있는 것 같다라고 또 강하다 이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이 추진 과정, 남인 심의 과정에 대해서는 나중에 다시 한번 또 나오는 과정들 보면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고요. 얘기가 여기서 조금 길어지긴 했습니다. 요즘에 또 제주 현안 중에 하나가 버스요금제 관련된데 지금 개편 소식들 아마 다 접하셨을 겁니다. 뭐 한 20년 전처럼 버스요금 얼마인지 아십니까? 이런 질문은 저희가 드릴 생각이 없는데 다만 지금 현재 이제 부과되고 있는 요금이 일단 기본 요금은 1,200원이고요. 급행은 2,000원, 리무진은 1,300원에서 출발을 하게 돼 있는데 이걸 좀 올리겠다는 거죠. 이제 기본 노선 말씀드리면은 1,400원, 1,500원, 1,700원 지금 올라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도에서 설명하는 것은 지금 물론 이제 경제가 어렵긴 하지만은 한 10년, 11년에 걸쳐서 좀 동결돼 있었기 때문에 적자가 좀 심해지고 있는 구조. 이런 문제 때문에 좀 올릴 수밖에 없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버스 요금 인상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고강철 위원장께 먼저 여쭤보겠습니다. 네, 지금 제주도 버스 요금이 이제 약 11년 동안 이제 예. 동결돼 와서 이거를 이제 이게 11년 만에 이제 인상을 추진하려는 것인데 아까 말씀 주신 것처럼 뭐 1,400원, 1,500원, 1,700원 요 세 가지 안에서 이제 도민 공청회도 지금 진행 중에 있고 근데 제주도 버스 요금 인상에 대해서 입장에 대해서는 좀 이해됩니다. 11년 동안 동결되면서 예. 그 자꾸 이제 보전되는 그 도비 이 문제도 있고 그래서 11년 동안 이제 또 유가미 물가 상승 반영도 안 된 상황이었고 예. 그런 점에서 이제 도의 재정 부담이 가중되고 있는 현실에 대해서는 예. 이해를 하고 있는데 안정적인 대중교통 중공영제 운영을 위해서는 인상이 불가피하다라고 이제 도에서는 이제 입장을 밝히고 특히 타 시도 경우에도 예. 지금 뭐 적게는 1회에서 뭐 많게는 3회까지 인상 요구만 다른 지자체들이 있거든요. 예. 그런 거에 비해서 제주도는 이제 지금까지 요금이 동결되어 왔는데 다른 근데 그 인상 필요성에 대해서는 충분히 이해는 되고 있습니다만은 예. 뭐 아까 말씀 주신 것처럼 지금 경제가 너무 어렵고 지금 다른 공공 물가들이 많이 인상되고 있는 측면 아닙니까? 특히 제주도 육지 분들이 이제 제주도 오면 딱 드는 생각이 제주도 물가 비싸네. 예. 이런 말씀들을 많이 하시거든요. 뭐 그런 상황에서 지금 뭐 버스 요금 인상에 대해서는 조금 좀 당장 급하게 하기보다는 지금의 어떤 여러 가지 문제들을 좀 고민해 가면서 검토되어야 될 부분이 있지 않을까. 인상 요인에 대해서는 이해가 되지만 시기는 좀 조절해야 되는 건 그렇죠. 아니냐 그 생각이신 그리고 거군요. 뭐 한 가지 좀 말씀드리자면은 예. 이때 이게 뭐 맞는지는 뭐 그런 것 때문에 인상하려는 건 아닌 거라고 지금 생각은 나는데 지금 오영훈 도정이 들어오면서 이제 그 공약사항 중에 보면 이제 지금 버스 요금 무료 이게 70세에서 65세로 완화시켰거든요. 예. 그 완화시키면서 그 부분에 대한 좀 어떤 보완의 성격도 갖고 있지 않는가. 예. 뭐 저는 좀 그렇게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이렇더라고요. 지금 버스를 타지 않는 도민이 이제 수치상으로 따지면 73%가 되는데 73%의 도민이 나머지 분들을 위해서 세금을 부담해서 또 준공영제를 하다 보니까 지금 엄청난 재원이 들어가고 있는데 그러니까 준공영제 시행 이전에 2016년에 109억 원을 재정 지원을 했었는데 2022년 기준으로 보니까 1,117억 원이 투입이 됐다. 그러니까 이게 형평성이 맞느냐는 또 얘기들도 나오고 있고, 그다음에 지금 뭐 경제도 어렵고, 그다음에 이제 뭐 기후 위기 속에서 이걸 요금을 낮추지 않고 올리는 것이 말이 되느냐 이런 또 지적도 있어서 이 부분도 한번 좀 여쭤보겠습니다. 이 부분 관련돼서는 도정이 정말 이 태도는 도민들이 화를 내도 무방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잘못됐다고 보시는 거군요. 사실은 이 용역을 할 때요. 예. 저도 현역 시절에 용역의 문제점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지적을 해왔었는데 용역의 과업지 시설을 생산을 해낼 적에 어떤 의도가 드러나는 것이에요. 즉 아까 고강철 위원장님 총론에 동의하지만 이 문제점들에 대해서 여러 가지 말씀을 주셨는데 아까 사회자께서도 말씀 주셨지만 이 준공영제, 공영제 운영하면서 도민 부담되고 있다는 것 도민들 다 알고 계세요. 그러면 도에서 예산 절감 방안부터 먼저 제시를 해야 합니다. 제시를 해야 될 때
지금 차량 대형화로 문제로 인해서 여러 가지 공해 문제도 유발되고 있죠. 교통 체증 문제도 유발되고 있거든요. 첨도 시간을 제한 시간에 제주 시내 읍면지역에 텅텅 빈 대형 버스들이 돌아다니고 있는 거 분명 도정 담당자도 알고 있을 겁니다. 이걸 중소형화로 줄이자고 몇 차례 제도 개선을 얘기해도 들은 척도 하지 않아요. 또 하나는 이걸 먼저 시행하기 이전에 버스 수송 분담률이 한 12%밖에 불과합니다. 불과하면 이 제주도 내인 대중교통 수단이 택시하고 버스밖에 없는데 이 수송 분담을 높일 수 있는 방안 먼저 얘기를 해줘야 됩니다. 아까 말씀 주셨던 대로 제주가 2030 탄소 제로 정책을 쓰면서 그러면 기후 동행 카드라든지 탐나는 연계전 방안이라든지 정기권 할인이라든지 버스 소형화 문제라든지 이걸 먼저 논의해서 줄일 만큼 줄여봤는데 안 되겠습니다라고 먼저 선행돼야 되는데 지금 도정의 이 담당자가 무슨 얘기하냐 아까 말씀 주셨던 대로 수익자 부담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이부터 얘기를 하니 도민들이 화를 내는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그렇게 얘기한다면 지금 우리 자동차를 왜 가질 수밖에 없는 이유에 대해서 먼저 설명돼야 되고 그럼 도로를 확충한다거나 공영주차장을 확보한다는 건 이건 자동차 우선 정책 아닙니까? 그럼 이 자동차세 그럼 앞으로 한 몇백 % 더 올려야 되는 문제라는 거죠. 도정 담당자 얘기라고 하면. 그런 면에서 지금 제주도의 노력이 먼저 선행되어야 하는데 지금 용역 결과를 보면 전국 평균이 이렇습니다. 전국 최고는 이렇습니다. 제주의 물가 상승이 이랬습니다. 이래서 비용 부담 더 해야 됩니다. 그러면 제주도민들이 지금 버스를 이용하는 주 이용자층들이 누구인가를 살펴볼 필요가 있죠. 굉장히 정말 우리 서민과 밀접하신 분들이 버스를 이용해요. 또 우리 학생들이 이용을 해요. 이 버스 이용 편의에 대해서 전혀 고민하지 않는 거예요. 버스 요금 인상 이전에 제주도정은 먼저 왜 버스 요금 할 수밖에 없는가에 대해서 먼저 설명을 해야 돼요. 그래야 도민들이 이해하고 이 정도는 내가 더 부담할게. 이런 요구가 나올 수 있지. 지금 해보면 아주 고압적인 자세로 이거 이렇게 하니까 어쩔 수 없이 할게요. 앞으로 4월에 물가정책 심의원에 반영해서 올릴 겁니다라는 걸 선전포고하는 거랑 다름없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정책의 최고 결정자가 정말 그 일일이 다 챙길 수는 없는 노릇이잖아요. 그러면 왜 이런 문제에 대해서 의회에서 늘 지적하고 도민들이 화를 내고 있는지에 대해서 세심하게 살펴야 되는데 그러지 못하고 지금 재정 부담만 아까 2000 몇 년부터 했죠. 2024년 24년 기준으로 한 제주도의 총 비용이 한 1,600억 공영제, 준공영제 합쳐 한 1,600억 정도 들어가더라고요. 거기에 버스 운송 수입으로 받아들이는 한 400억에서 40억이에요. 그러면 매년 1,200억 지금 작년 현재 부담을 하고 있고 여기에 복권기금이 한 400억, 500억 나머지는 전부 다 지방비 부담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렇다고 하는데 앞으로 점점 더 늘어날 텐데 정리해 주시죠. 그러면 앞으로 먼저 버스 요금 인상 논의를 하기 이전에 왜 이럴 수밖에 없었는지에 대한 도민들한테 진솔한 보고부터 해야 된다. 그러고 난 다음에 인상 논의 해야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화가 많이 나셨네요, 이 부분에 대해서. 이 부분 관련 저 정말 너무너무 화가 나요. 혹시 더 좀 붙이고 싶은 말씀 있으십니까? 우리 박원철 부위원장님 말씀에 전적으로 동감합니다. 아까 말씀 주신 것처럼 지금 이렇게 학생들이나 이게 등하교 시간에만 좀 아직 진짜 승객 거의 없는 버스들이 빈 차로 다니는 그런 경우도 많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먼저 좀 고민하고 그런 거를 좀 전반적으로 따져서 버스 노선 개편을 먼저 좀 생각해 볼 수 있는 거고 무조건 요금 인상만이 해결 방안은 아니다. 아까 박원철 부위원장께 말씀하신 것처럼 그 버스 인상 요금 이전에 여러 가지 방안에 대해서 실무자들이 좀 이게 그 중공영제 보전되는 도비를 좀 비용을 줄일 수 있는 방안 먼저 생각을 해봐야지 이거를 요금을 인상해서 메꿔보겠다는 거는 정말 탁상 행정이라고 생각하고 실제로 나가서 도민들께서 이제 실제로 담당자들이 버스를 한번 하루 종일 아니면 한 달 내내 버스를 타고 다니면서 보면 이제 저도 이제 저기 버스를 주로 이용합니다만 보면 오후 시간대 보면 승객 한 5명 싣고 이렇게 버스가 하루 종일 이제 제주 노선을 이렇게 다니는 효율적이지도 못한 부분들이 있는데 그런 점을 먼저 좀 맞습니다. 개편할 수 있는 방안이 선행돼야 된다. 알겠습니다. 이건 짧게 두 분께 좀 여쭤보고 싶은데요. 지금 사실 이제 어떻게 개선을 하면 좋을지에 대해서는 이 얘기 속에서 좀 많이 나왔기 때문에 지금 도정의 안이 나오자마자 시민사회단체에서 또 나오는 얘기가 차라리 이럴 거면은
중공영제가 아니라 공영제로 가자라는 얘기도 일부에서 좀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아까 말씀하셨던 여러 가지 내용들 그리고 이게 이제 복지 차원과 또 기후 위기 차원에서 접근했을 때는 대중교통을 늘려나가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인데 준공영제도 예산이 엄청 들어가고 있고 공영제도 어떤 분들에게서는 공영제로 하더라도 준공영제 예산을 충분히 할 수 있다는 분들도 계시고 혹시 그 부분에 대한 생각도 잠깐씩 여쭤보고 좀 마무리할까요? 네. 지금 준공영제에서도 이제 보존해주는 비용 부담이 상당한데 예. 이걸 또 공영제로 돌린다. 뭐 그러면 뭐 지금 부담되는 어떤 도비보다는 더 이렇게 더 증가할 것이다. 들긴 하는데, 근데 아까 사회자님 말씀처럼 어떤 그런 복지 차원에서 보면 이제 생각해 볼 수 있는 문제긴 한데. 이 부분에 대해서도 좀 다각도로 좀 검토를 해봐야 된다. 그러니까 공영제로 가는 것도 좋긴 한데 예. 그 이전에 아까 박원철 부위원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대형화돼 있는 그런 거를 이제 중소형으로 그러니까 그 이용객이 적은 시간대에는 그런 중소형 대중을 운영할 수 있는 그런 것도 고민해봐야 되고 지금 아마 제주도가 이제 탄소 저감 그런 거 하면서 아마 친환경 버스라든지 수소버스라든지 지금 뭐 공해 문제라든지 그런 거 이게 안에 친환경이 수소버스가 이게 비용이 아마 그 운영에 있어서는 비용이 아마 획기적으로 감소될 거거든요. 예. 뭐 그런 걸 먼저 확대된 이후에 아마 그 논의해볼 공영제 전환이 논의돼야 되지 않을까. 일단은 중공영제 틀 안에서 할 수 있는 것들을 해보고 그 다음에 이제 공영제는 나중에 한번 또 고민해볼 수 있겠다는 말씀이시죠. 지적사항에서는 동의하고요. 예. 근데 지금 완전 공영제를 고민할 때는 왔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예. 근데 여기서 놓치지 않아야 될 부분은 사실은 지금 준공영제가 7개 버스 회사에 지원되는 금액을 지금 준공영제라고 하고 있거든요. 예. 그 손실 적자액을 메꿔주는 형태로 지금 도비가 그리고 복권기금들이 투입되고 있는데 이 부분만 해결된다면 저는 뭐 지금 완전 공영제로 가기 위한 노력을 해야 된다. 근데 지금 무슨 얘기냐면 노선 곡번이라는 게 있어요. 기존의 버스 회사들이 갖고 있는 노선은 권한이죠. 고유한 재산권으로 예. 인정된 대부분 판례가 있어서 이 부분은 먼저 선행되고 그것들은 뭐 좀 고민을 해야 될 필요가 있고 앞으로 점점 더 비용 부담은 늘어날 것이고 우리가 버스 운송 수익은 지금 한 400억 수준 그리고 이번 버스 인상안을 놓고 보면 전 정말로 이게 눈 가리고 아웅이고 탁상 행정의 전형이 뭐냐면 여기서 누리는 비용이 한 100억 정도예요. 늘리는 비용이. 그러니까 버스 인상 요금으로 인해서 제주도가 재정 부담을 덜 하게 되는 비용이 한 100억에서 120억 이 정도 되던데 이걸 가지고 도민들께 버스 인상 요금을 인상을 하겠다는 것 자체가 저는 난센스라고 생각을 하고 차제 저는 용역을 제대로 해서 완전 공영제로 가기 위해서는 어떤 문제점들이 필요할지 뭐 이런 것들도 저는 논의를 시작할 때가 됐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안이 세 가지가 있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수익은 좀 다르긴 한데 어쨌거나 그게 그렇게 크게 의미 있는 수준은 아니다라는 말씀이셨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자, 시간 두 분 모시고 얘기하다 보니까 시간이 참 빨리 가고 있는데 얘기를 조금 넘겨서 추경 쪽으로 좀 얘기를 진행을 해보겠습니다. 이것도 굉장히 중요한 문제라서 오영훈 지사가 사실 연초부터 이 부분을 좀 얘기를 해왔었는데 오는 4월에 제주도 의회 임시회에 조기 추경안을 편성해서 제출하겠다고 예고까지 이제 나온 상황입니다. 네, 현재 정부로부터 좀 재원 확보는 쉽지 않은 상황이죠. 또 전국 자체가 좀 경색돼 있기 때문에 돈 얘기 꺼내기도 좀 쉽지 않은 상황인데 이 가운데에서도 제주도도 사실 없는 살림에 또 추경을 하는 건데 이것이 이제 시적절한 판단이었는가부터 좀 출발을 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고광철 위원장님은 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추경과 관련해서. 4월에 이제 추가 경정 예산을 이제 제출하겠다고 이제 발표를 하셨는데 제가 세부 내용은 아직 도의에서도 받아보지 못했다 그래요. 그렇죠. 예. 아마 세부 내용 어떤 예산을 이제 편성하느냐 이게 세부 내용이 나오면 그때 또 다시 이제 뭐 논의가 될 필요성이 있고 아까 말씀 주신 것처럼 지금 뭐 전국 상황이 지금 좀 어려운 상황이 아닐까. 지금 저희 국회 뭐 업무를 제가 가끔 보고 있는데 지금 국회에서도 그 정부는 이제 추가 경정 예산 대비해서 지금 뭐 안을 좀 짜고는 있거든요. 근데 국회 안에서도 지금 뭐 아시다시피 이제 뭐 탄핵 선고가 곧 있을 것 같은데 이게 뭐 어떤 결과가 나오든 국회 시간은 멈춰진다.
아, 예. 그래서 국회 정부의 추경 예산도 예. 논의되지 못하는 상황이 올 수도 있다. 그런 상황에서 이제 도정은 추경하겠다는 게 물론 그 안에는 도비로 제정되는 것좀 정부 예산에서 지원되는 아마 예산도 아마 포함될 거라 생각하거든요. 근데 지금 뭐 앞으로의 상황이 좀 예. 쉽지 않은 상황에서 정부에서 받는 예산은 또 지원받기 어려운 상황이 올 수도 있기 때문에 이 추경 지금 도에서 추진하고자 하는 추경은 좀 더 시간을 두고 예. 고민해봐야 된다. 그리고 지난번에 이제 4월로 꼭 그렇게 한정 지을 필요 없다는 말씀이신 그렇죠. 거죠? 그리고 제가 뭐 알기로는 뭐 추경 뭐 전체 예산이 한 2천억 정도 미만 쪽으로 이제 잡힐 거라고 저는 일단 들었는데 예. 이게 과연 지금 제주 경제에 뭐 도움이 될 수 있는 어떤 민생 경제 회복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예산이 예. 될까? 뭐 전시행정 사업 이런 게 또 포함되면 상당히 도민들로부터 좀 알겠습니다. 지탄을 받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런 거는 전혀 빼고 진짜 네네. 실질적으로 지금 제주도 경제 회복에 마중물이 될 수 있는 그런 예산 편성이 돼야 하고 그다음 어떤 전국적인 상황도 함께 고려돼야 되지 않을까. 일단 필요성 자체는 인정. 다만 지금 시기가 꼭 4월이어야만 하는가에 대해서는 좀 의문점이 있으시다는 말씀이시고. 좀 추가 경정 예. 예산보다는 예. 지금 정부 예산이 지금 올해 예산이 지금 제주도에 있지 않습니까? 예. 이거를 뭐 조기 집행 빨리 조기 집행 집행하는 먼저. 예. 방안이 먼저 알겠습니다. 돼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참고로 저희가 지금 녹화일 기준에는 아직 그 추경 내용이 발표가 안 됐기 때문에 이 부분은 이제 향후에 좀 나올 것이고 일단 추진의 적절성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시는지. 도정이 고육지책이죠. 고육지책이다. 지금 아까 위원장님 말씀 주신 것처럼 정부 추경도 논의하다가 지지부진. 예. 또 탄핵 이후에 지지부진해질 것이다. 뭐 그건 현실론이기는 한데요. 예. 저는 여야가 의지만 있으면 저는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게 녹록지는 않을 것 같아요. 그런 상황에서 제주도가 지금 저성장의 늪에 빠졌잖아요. 지금 소위 얘기해서 팬데믹 이후에 엔데믹 상황이 오면 모든 경기가 호전될 것이라는 여러 기대 심리도 있었지만 오히려 윤석열 정부 이후에 역성장을 하고 있다는 비난을 받고 있고요. 지금은 뭐 앵커께서도 여기저기 다녀보시면 점심에 식당 그 유명했던 식당들이 손님이 하나도 없을 정도로 어렵습니다. 예. 그러다 보니까 도정에서는 야 이거 어쩔 수 없다. 도움만이라도 추경을 해야 되겠다. 그래서 지사께서도 발표하는 거 보면 우선은 경제 활성화에 초점을 둬서 추경 편성을 하겠다. 재원이 얼마 될지는 모르겠지만 예. 그리고 난 다음에 중앙정부와 논의가 되어지면 다시 추경을 하면 되는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 일례로 보면 저는 이렇게 했으면 좋겠어요. 추경을 할 적에 지금 제주 지역 경제가 매우 어렵습니다. 근데 지난번 원희룡 도정을 돌아봤을 때 도시 민간 특례 사업으로 뭐 비난도 받긴 했지만 도시공원 공원 매입 사업이라든지 장기 미집행도로 사업은 목적 지방채를 발행을 했어요. 그래서 지역의 건설 경기도 좀 살리자 이런 측면도 있었고 전환전금도 사실은 그때도 매우 재정이 어려웠습니다. 예. 근데 도민 1인당 10만 원도 지급하고 그러면서 조금 좀 살게 해주는 그런 측면들이 있었는데 저는 이번 추경의 방향도 좀 그렇게 설정됐으면 좋겠고 일단 필요성은 인정하시고. 할 수 없잖아요. 지금 되게 정부만 기다릴 수도 없고 예산 조기 집행을 한다고 하지만 그 예산 조기 집행에 만을 기다릴 수 있는 건 아니고 예. 지금 도민들의 삶이 너무너무 어렵기 때문에 정말 추경을 통해서 저는 제주 지역 경제를 살릴 수 있는 방안들이 나왔으면 좋겠어요. 알겠습니다. 일단 오영훈 지사가 얘기한 이번 추경의 핵심은 소비 촉진과 일자리 측면. 네. 그러니까 지금 가장 그 서민 경제에서 힘들다고 하는 두 부분을 좀 얘기를 하고. 말이 아니거든요. 현장에 예. 가보면. 근데 다만 지금 저성장의 늪에 빠졌다고 말씀하셨는데 이제 오영훈 지사 저희가 뭐 연초에 이제 한번 인터뷰를 한 적이 있었는데 그 당시에는 제주의 성장률 자체는 그렇게 낮지는 않다라는 인식은 갖고 있는 것 같습니다. 다만 그것이 잘 돌고 있느냐에 좀 문제점을 인식을 갖고 있다라는 취지로 말했던 게 기억나서. 그분 관련해서 한 가지 꼭 말씀드려야 되겠는데요. 짧게 해주실 수 있죠. 저성장의 늪에 빠졌다 제가 표현하는 것들은 정말 예. 서민 경제의 저성장이고요. 예. 지사께서 말씀하신 제주도의 성장 지표가 그렇게 나쁘지 않다는 특정 기업들의 매출이 좀 높은 기업들이 예, 있습니다. 예. 그게 제주는 GRDP가 총 GRDP가 그렇게 썩 높지 않기 때문에 거기서 높게 잡히는 부분은 없지 않아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좀 마무리할 시간이 거의 다 되긴 했는데 좀 두 분께 이제 마무리 말씀을 여쭤보고 싶은 것은 지금 탄핵 정국 속에 많이 묻혀 있긴 합니다만 경제가 어렵다는 이야기를 너무 많이 하죠. 다들 아마 피부로 많이 느끼고 계실 것 같은데 이제 국가적인 차원에서 해야 될 일이 있는 것이고 또 지방 정부 차원에서도 좀 할 일들이 분명히 있을 겁니다.
제주 도내 경제 상황을 좀 호전시킬 수 있는 그 제언들을 한 말씀씩 하시면서 마무리를 하시면 어떨까 싶긴 한데 뭐 이렇게 생각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내가 도지사라면 지금 이렇게 한번 해보겠다라든가 예 어떤 좀 방법들이 있을까요? 짧게 한 말씀씩 듣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일단 경제의 침체에 대해서는 전국적이고 특히 무엇보다 이제 제주도는 뭐 또 자영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지 않습니까? 예. 뭐 소상공인 분들도 많고 그렇게 하는데 일단 제주도가 더 어려운 점은 일단 관광 산업 자체가 지금 또 침체기에 빠져 있고 일단 관광으로 이제 어떤 그 생계를 이렇게 유지하는 분들이 많은 제주도 상황에서 일단 관광 산업 어떤 활성화에 대한 고민도 먼저 돼야 될 것 같고 예. 무엇보다 지금 제주도 경제가 어렵다는 이유 중에 하나가 지금 건설 경기거든요. 예, 그러니까 예. 전국도 어렵긴 하지만 특히 제주도가 지금 건설 경기가 매우 나쁘다. 지난번 총선에 나왔을 때도 그런 말씀들을 많이 하셨거든요. 그래서 예. 이게 건설 경기 지금 뭐 1차 산업도 그렇고 관광 산업도 그렇고 제주도의 건설 경기도 그렇고 복합적인 문제가 좀 많이 걸려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알겠습니다. 마무리해 주실까요? 도내에 그 어떤 자금이 많이 들어와야 되겠죠. 뭐 관광 산업을 활성화시켜서 와서 소비 촉진도 시키고 뭐 제주도에서 쓰는 돈이 많이 늘어나야 되고 예, 예. 특히 건설 같은 경우는 좀 대규모 제2공항 추진 같은 경우가 빨리 이제 그게 아마 추진되면 6조에서 7조의 정부 예산 민간 사업자와 이렇게 정부 예산이 지원되는데 예, 예. 그런 막대한 자금이 제주도에 유입되게 하고 그게 이제 일자리도 창출되고 그게 이제 경제 어떤 활성화가 알겠습니다. 도움이 되고 예. 그다음 일자리가 창출되면 인구 유입이 되고 인구 유입이 되면 또 소비 촉진이 되고 이게 선순환이 지금 알겠습니다. 만들어질 수 있는 예, 예. 그런 방안들이 많이 필요하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제2공항 얘기하시면 안 됩니다. 이제 시간이 다 돼버려서 아마 그 거기에 얘기하고 또 할 싶은데. 말이 많으실 것 같아요. 네, 네, 그 네. 마지막에 제가 좀 네. 약간 겁났습니다. 네. 짧게 1분 내로 좀 마무리 그 부탁드리겠습니다. 제주 사회가 성장이 있어야 기본 사회로 가기 위해서는 성장이 있어야죠. 예. 그런 면에서 동의하고요. 예산은 정책이기 때문에 예산 확보 방안도 저는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 그런 면에서 JDC의 법적 출연 근거가 없어요. 기부금 출연 근거만 있지. 이게 일정 부분은 제주도의 목적 기금으로 활용해야 아, 된다. 예, 예. 또 하나는 마사회 제주 이전 공약을 도지사께서도 하셨고 이러는데 제주가 재원 창출 방안들에 대해서 고민할 때다. 예. 마사회도 이전함으로써 저는 이런 어떤 재원 방안이 좀 있었으면 좋겠고 그런 의미에서 또 아까 말씀 주셨지만 제주의 지금 미분양 주택들 그런데 지금 제주도의 순 임차율이 30%를 넘어가고 있는 상황들입니다. 저는 이거 적극 행정을 통해서 이걸 매입한다든지 해서 공공정책으로 활용해야 그래서 제주가 성장할 수 있는 방안, 재원 확충 방안 그리고 제주도민들이 편안한 사회를 만들기 위해서는 예. 공공주택 확보 방안들이 필요하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마지막에 성장 얘기하시는 거는 우리는 보수다 얘기 또 하시는 것 같긴 한데. 네. 자, 오늘 두 분과는 이야기 마무리하도록 하고 못다한 이야기들 다음에 또 모시고 한번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지금 사실 제주의 현안들이 워낙 많다 보니까요. 오늘 두 분 감사합니다. 네, 이 혼란한 전국과 흔들리는 경제 또 직면하고 있는 갈등 상황까지 민생은 안개 속을 걷고 있는 형국과 같을 겁니다. 중심을 잃지 않기 위한 제주도의 기준과 원칙이 바로 서길 바라면서 시사기획 이슈 있다는 오늘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죠.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